68페이지 13번부터 1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13번부터 17강 수업 시작합니다. 시험체 표면이 열린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은 초음파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표면이 열려 있어야만 그쪽으로 약품이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침투 탐상법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MT와 함께 표면 결함 탐상에 이용되며 PT는 개구부 상태로 표면이 열려 있어야만 결함 탐상이 가능합니다. 전몰 수침법. 아마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용어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전몰 수침법이라는 거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수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고 봅시다. 그럼 동전이 어떻게 되면 그 수조에 큰데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다 초음파 탐상 그 장비 그걸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잠긴 상태에서 초음파 침투 탐상 시험하는 것을 전몰 수침법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담겨서 탐촉자를 부분적으로 담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 수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몰 수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몰 수침법을 이용하여 초음파 탐상 시험을 할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결함의 분해능이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탐촉자 각도의 변형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하면 모든 걸 다 담궈야 되기 때문에 부품 크기에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몰 수침은 결함 분해는 우수하고 각도 변형 및 작은 부품이 우수합니다. 작은 부품. 그래서 전몰 수침법은 뭐냐 하면은 작은 부품에 우수하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4번 시험체 표면 및 표면 직하 결함 검출하기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만으로 나열된 것은 자분 탐상 시험하고 와전류 탐상 시험. 이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은 표면 결함을 탐사하는데 적합하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자장에 흘러가서 탐상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했습니다. 표면 결함 탐상은 말이죠. PT, MT, ET가 대표적입니다. ET는 우리 ECT라고도 하죠. 약 1mm 두께의 자동차용 다듬질 강판에 존재하는 얇은 판입니다. 라미네이션 결함을 검사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은 뭐냐면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이 라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도 판파를 이용하여서 라미네이션 탐상합니다. 15번 MT에서 자기장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자기장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Lstat입니다. 이건 그냥 알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Lstat.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뮤 곱하기 H입니다. 이걸 이용해, 여기 뮤는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그럼 투자율을 계산하라 이러면 H분의 V 이렇게 됩니다. MKS가 SI 단위입니다. 국제규격 단위인데 MKS SI일 때의 단위는 그 자속 밀도는 웨브 퍼 제곱미터입니다. 이 웨브 퍼 제곱미터와 테슬라가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CGS일 때는 G, 가우스로 보통 표기합니다. 자속은 그럼 뭐냐? 기호를 파이로 표시하고요. MKS, SI일 때는 보통 웹으로 표시합니다. 웹으로 표기합니다. 자, CGS일 때는 자속은 맥스웰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본 탐상 시험에서 자계의 특성으로 틀린 설명인 것은 자계는 진공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물체 중에 존재한다. 자계는 진공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물체 중에 적든 많든 존재를 합니다. 자계의 방향은 N극으로부터 나와 S극으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다 맞습니다. 시험체에 강한 잔류작이 남아있을 때 시험체에 강한 이 문제가 좀 그렇네요. 제가 이게 좀 시험체에 이게 참 문제가 시험체에 강한 잔류자기가 남아있을 때 잔류자기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험체를 하고 나서 강한 잔류자기가 남아있을 때는 잔류자기를 없애줘야 하는 게 계획이나 이런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없애줘야 되는데 모두가 다 없애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문제로 봐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험체 도팔 자본을 선정한다. 이런데 여기에서는 이 특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타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 문제를 나중에 다른 문제로 대체를 해야지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제가 다시 요거는 이 문제로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검사에서 표청부에 나타난 결함 정보 얻기 위한 검사가 아닌 것은 초음파 탐상 시험은 표청부가 아니고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음파를 분류할 경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은 청자는 들을 청자, 가는 가능할 가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20kHz가 되겠습니다. 20kHz가 되겠습니다. 최대 범위가 20kHz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0kHz 최대 범위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17번을 한번 봅시다. 자본 탐상 시험 순서에서 자화 공정에 해당하는 자화 공정입니다. 자화 공정은 뭐냐? 시험체 온도 조도 측정 이거는 시험하기 전에 하는 거고 시험체에 적용하는 전류치를 설정하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프로드법 같은 경우는 시험체 두께 그 다음에 그 프로드 간격 설정에 따라서 전류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화공정 맞고요. 다 시험체 도포할 자본을 선정하는 공정.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화할 때도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그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시험체에 강한 잔류자기 남아있을 때 잔류자기를 없애주는 공정 이거는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이거는 요것도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설명인데 여러분이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자화 공정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그리고 프로드법 같은 경우는 자화 공정에는 반드시 이제 프로드를 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프로드를 대고 자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전류치를 거기에서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나번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18번 제품에 대한 자본 탐상 시험 중 탐상기에서 고장 발견되었을 때 이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그럼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탐상기를 교정 검사한 날짜 이후의 모든 제품을 재검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고장 발견됐을 때의 조치사항인데, 탐상기를 이제 교정 검사한 날짜 이후의 모든 제품은 재검사를 해줘야 맞겠죠. 그죠? 근데 가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탐상기에서 고장이 발생한 시점 추정하여 그 이후의 모든 시험체 재검사한다는데, 고장이 발생한 시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추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탐상기를 교정 검사를 했습니다. 날짜 이후의 모든 제품은 재검사를 한다. 여기에 제일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는 보면 탐상기로 측정된 것 중 합격한 것만 재검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탐상기로 측정한 것 중 불합격된 것만 검사한다. 다와 라는 말이 안 되고, 요 가에는 탐상기에서 고장이 발생한 시점을 추정한다 이랬어요. 언제다 대충 추정한다는 것은 요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추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데 의해서 추정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번이 맞아요. 근데 요 상당히 가와 나에서 여러분이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고장이 발생한 시점 추정하여 했는데, 이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이렇게 어림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지요. 검사체 내부에서 반사된 비임을 검출하여 분석하고 결함 길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이다. 이는 결함 길이 위치, 요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가장 우수합니다. 19번 잡은 모양 관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잡은 모양 관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우선 의사 지시 모양인지 결함 지시 모양인지 구별한다. 이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번 관찰은 가급적 관찰면 정면에서 실시한다.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관찰하는 광선,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관찰면에 대해 반사광이 있는 위치의 각도에서 시행한다. 반사광이 있는 위치에서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 결함 깊이 측정하고자 할 때 전기저항법 등 원리 응용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그렇죠. 이제 잡은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결함 깊이 측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답은 이제 설명이 아닌 거 맞죠? 자, 20번. 다음 중에서 반자성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철,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죠. 그래서 구리가 반자성체입니다. 특히 여기에 반자성체는 여기 또 나열에는 비스무트, 안티몬, 아연,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납 등의 금속이다. 여기 어떤 데는 보면 뭐 상자성체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강자성체는 아닙니다. 21번 잡은 탐상 시험에서 반파 정류를 했다 이 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간 걸 한판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쪽에 있는 그걸 정류해버리는 거, 없애버리거나 닫아버린 거, 이것을 이제 잡은 탐상 시험에서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반파 정류를 한 전류를 직류 대신 사용하는 이유는 요거는 왜 그러냐면 플러스 쪽에서
약간 변합니다. 그러니까 볼록볼록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교류는 아니지만 반파 정류를 했기 때문에 표면 결함 검출 감도가 이 반파 정류라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금속 재료의 내부 결함 탐상에 주로 사용되는 초음파 탐상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것. 주로 뭐 어떤 데는 뭐 1 내지 5MHz, 어떤 데는 2 내지 5MHz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MHz인데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와전류 탐상시험 ET, 요걸 우리는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합니다.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합니다. 와전류 탐상시험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방법은 결함검사, 재질검사, 도막 두께검사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라의 내구성 검사, 이거는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측정하는 것은 내구성 검사는 와전류 탐상시험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22번부터입니다. 자분 탐상시험에서 코일 탈해수, 탈해수를 우리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권선수라고 합니다. 탈해수를 다른 말로는 권선수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일접의 자화 전류 설정은 시험체 길이 L, 시험체 지름 D.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시험체 길이, 시험체 지름 이게 L분의 T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탈에서는 권선수, 가문수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자화 전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분 탐상 시험 할 때 시험품에 여러 불연속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불연속이 나타났다면 불연속은 말이죠. 적용, 허용 기준에 의거해서 판정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일직선상에 나란히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앞에 2개는 그 사이의 거리가 1.5mm다. 그럼 그거는 한 개로 칩니다. 연속결함. 그 다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간격이 2.5mm이더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뭐 선상결함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연속은 적용 허용 기준에 의거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분 탐상시험 지시 모양은 주로 KS 규격에서 정의한 것을 참고로 하여 결함 종류 및 결함 크기 등을 측정하여 최종 결함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23번 가는 시험품을 폐기한다. 무조건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 불연속을 제거한 후 시험품을 사용한다. 불연속을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큰 경우에는 균열 길이의 확인을 위하여 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의 의미가 없죠. 24번 자분 탐상 시험 할 때 코일 내 자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코일의 길이는 코일은 뭐냐면은 감은 수가 해당이 됩니다. 시험체의 길이와 지름은 해당이 되지만은 코일의 길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코일에서 형성된 자장, 흐르는 전류, 시험체 길이, 지름, 코일의 감은수, 탈해수, 이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전류로 자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25번 자외선 등에서 사용되는 수원 아크 전구의 수명을 단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은 이 여러분들 그 자고
껐다, 자외선 조사 장치를 껐다 켰다는 게 제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전류가, 변압기를 통해 오는 전류가 입력 전압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잦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수온아크 전구의 수명을 단축한다. 요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자분 탐상 시험 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결함을 검출할 때 사용할 자화 전류로 가장 좋은 것은 직류가 안으로도 흐르거든요. 직류, 그 다음에 연속법. 자분 탐상에서 표면 직하 결함 탐상, 직류, 연속법이 우수합니다. 27번. 자분 탐상 시험 시 시험품 탈자 필요하지 않는 경우, 탈자 안 해도 관계없는 경우, 가,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이다. 이거는 뭐 연속법으로 검사한다고 해서 탈자가 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요거는 뭐 해당이 없습니다. 나 시험품이 상자성체일 때, 상자성체면 자분 탐선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재야 됩니다. 다 시험품 검사 후 고온열 처리할 때이다. 그럴 때는 탈자를 미리 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품이 작아서 열 처리가 필요할 때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품이 작아서 탈자가 필요할 때이다. 요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품, 부품에서의 동적 결함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고 음영 방출 시험을 탁 알아채울 수 있습니다. 유관 방출 시험 A라고 그랬죠. 재료 내부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전이가 생깁니다. 스크립에 의해서 전이 균열등 결함 생성이나 질량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탄성파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양 방출 시험은 요 밑에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 내부 동적, 움직이는 동적, 금동, 거동, 그 다음에 결함의 성질과 상태를 파악하는 전체적인 모니터링, 이제 이런 등등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1페이지죠.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자본 모양 분류에서 형광 자본에 사용되는 자외선 조사 장치의 파장 범위로 옳은 것은 이건 앞부분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320 내지 400 나노미터, 그래서 3200에서 4000 옹스트롱입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는 블랙라이트라고 하는데 중심 파장은 365 나노미터, 3650 옹스트롱입니다. 29번입니다.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건식 자본 사용하는 경우 전 처리 시 이 건식 자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날리는데 물기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겠죠. 전 처리 시 시험 표면의 적절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잘 건조를 해주면 됩니다. 30번 압력용기 비파괴 시험 일반에서 두께가 20mm이고 프로드 간격 100mm로 했다면 최대 자화 전류는 시험편 두께가 4분의 3치보다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어요. 자,
시험품 두께 T가 4분의 3인치보다 큰 경우일 때는 A는 프로드 간격 D에다가 800 내지 825를 100 내지 125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품의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때의 전류는 A는 D 인치다. 그죠? 곱하기 90, 110이고 위에 부분은 A는 D 인치 곱하기 100 내지 125. 이 시험품 두께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시험체 두께가 4분의 3인치 이상, 프로드 간격 약 4인치일 때 일식으로 산출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분의 3인치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5 여기서 이래 됩니다. 자, 여기에 시험체 두께가 4분의 3인치는 요거죠, 그죠? A는 직경을 여기 얼마라고 했습니까? 직경이 여기에 프로드 간격입니다. 이건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프로드 간격이 100mm인데 요거 계산하면은 약 4인치가 됩니다. 4인치. 그러니까 100mm 25.4로서 나누면은 여기서 지금 나누면은 약 한 4인치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125에다 4인치를 곱하기니까 약 500A가 되더라. 그래서 대충 보니까 요게 라번이 맞구다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산출을 해놨습니다. 기호 D, 다른 시험에서는 직경인데 프로드법에서는 프로드 간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4인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기에서는 100mm라고 그랬습니다. 프로드 간격이. 근데 밀리미터고 여기에는 인치죠. 그래서 1인치는 25.4mm니까 약 100mm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mm는 그러니까 25.4로 나누니까 약 4가 되겠죠. 4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게 4인치면 400에서 5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400에서 500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래 됐냐면은 400에서 500 하면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기 쉽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곱하면 4를 곱하면 400도 되잖아. 400부터 이제 500까지가 됩니다. 요게요 400부터 500까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0부터 500이 됩니까? 여기에 직경이 지금 프로드 간격이 100mm니까 4인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인치니까 이 1번식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는 D인치 대 곱하기 100에서 125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100에 4를 곱하면 400이 되면 여기에 걸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인치를 125에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500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석 잘 된 문제는 아닌데
다와 라가 다 답이 걸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지 이 490A가 쉽게 말하면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제가 봐도 문제를 좀 조심스럽게 내야 된다. 수험생들이 굉장히 당황할 것 같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험 자 이해하셨죠? 기호 D는 다른 시험에서는 직경입니다. 프로드법에서는 프로드 간격입니다. 자, 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 의한 축 통전법 EA 되겠죠? EA에서 도체 패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험품과 전극 사이에 끼워서 사용한다. 맞고요. 전류를 잘 전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체 패드는 구리로 하는 게 많습니다. 반드시 시험 코일의 내면에 부착시켜서 사용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도체 패드가 나와있네요. 요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험품과 전극 사이에 끼워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잘 전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구리, 망이나 납이니까 반드시 시험 코일의 내면에 부착시켜서 사용하는데 여기 아니고요. 시험품의 국부적 소손, 부분적 소손을 말합니다. 방지한다. 맞습니다. 도체 패드, 시험체 국부적 손상 방지하려고 시험체 전극 사이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도체입니다. 구리선의 망 또는 납이입니다. 32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시험 철강재료 자본 탐상시험 방법 자본 모양의 분리에 따른 자본 탐상시험 할 때 자개 방향을 교대로 바꾸며 자개의 강도를 감시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탈좌가 됩니다. 탈좌 교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탈좌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 탐상 시험 조작, 전 처리, 자화, 자본 적용, 자본 모양 관찰, 기록 및 탈자의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시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줘봐야 몇 가지는 생략할 수 있고 특히 단 탈자는 생략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이 중간에 문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저도 조금 당황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 와서 그 문제를 좀 다른 걸 집어넣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